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북대학교 조재영 교수님의 인생, 가치관, 그리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이모영입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은 사회자 정하영입니다. 오늘의 또 주인공이기도 하신데요. 우리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조재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곳 전북대학교는 제가 학업을 했던 모교이고 현재는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99년도에 입학해가지고 전 경영학과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MC도 하고 있지만 이제 기획사를 또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학과를 경영을 풀어먹고 있는. 하고 있네요. 네, 실제로 저는 전공을 살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영 씨도 학교 여기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전공을 잘 살리지는 못했어요. 전북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저는 오늘 모교에 방문해서 좀 깜짝 놀란 게 사실 저 전북대학교 대학원을 또 다니고 있지만 현재 학교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저희 때는 이 정자 같은 그렇죠. 이런 카페도 없었거든요. 한옥풍이 우리 때는 좀 없었죠. 그냥 일반 건물들만 있었는데 정말 그 한국적인 도시가 전주인데 이 전주 안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한국적인 대학교처럼 대표하는 대학교처럼 보일 수 있게 이런 건물들도 이제 외관상으로 좀 많이 변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조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지역대학의 발전과 어려움 그리고 전북에서의 대표하는 또 전북대학교잖아요. 앞으로 전북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조재영 교수님을 모시고 지역대학의 발전과 어려움 그리고 전북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북대학교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최근 교수님께서 언론에 그 활발한 기고문들을 이렇게 기재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그 기사가 대학 혁신 키워드는 학생 성공입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상당히 생소한 표현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대학이라는 존재가 학생들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교수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자 합니다. 네. 네,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학생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생의 성공은 곧 어떤 우리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높이는 것이지요. 학생이 성공하게 되면은 그것은 교수님들의 성취이고 또 대학의 성장과도 같은 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학은 학생 성공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공간이 돼야겠죠. 학생 성공이 무엇이냐? 우리 학생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어떤 안정된 환경에서 어떤 자신의 어떤 진로를 설계하고 또 뭐 취업이라든가 창업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건전한 어떤 성숙한 시민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곧 학생 성공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은 왜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가 또는 일론 머스크와 같은 혁신가들이 나오지 않는가? 또 좁게는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 의장, 부럽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배달의 민족 김봉진 의장. 그러한 혁신가들이 왜 전북대에서는 나오지 않는가? 자, 이러한 혁신가들을 우리가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 하고자 하는 또는 학생들의 어떤 도전에 대해서 대학은 어떤 조건 없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설령 그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학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공만 지향해왔지 어떤 실패에 대해서는 매우 냉혹한 평가를 해왔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떤 도전 의식을 가지고 어떤 두려움 없이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상상 속에 있는 모험을 하게 되고 또 세상에 없는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더 나아가서 지구와 인류를 위한 거대한 고민을 하게 되겠죠. 결국 대학은 학생 성공을 위한 기회의 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는 가치의 중심을 학생 성공을 위한 지원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겠지요. 교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안에서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직 안 나왔을 뿐이지. 그럼요. 네, 아직은 모른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최근 게재된 기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여쭙도록 할게요. 구글의 성공으로 본 우리나라 대학이 가야 할 길, 이런 칼럼에도 매우 중요한 함의적인 메시지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나요? 네, 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구글. 구글의 성공은 바로 열린 생태계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글 화면을 처음 띄우면은 광고가 없습니다. 맞아. 근데 요즘에는 네. 광고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가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보량이 많은 거는 좋으나 사실 광고 때문에 좀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싫죠. 구글의 어떤 운영 체계, 즉 구글을 돌리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API라고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구글이 개발을 해가지고 보통 기업 같으면은 그런 개발된 고유 기술을 다 가지고 있겠죠. 구글은 그걸 전부 다 전면 그걸 오픈을 했습니다. 자, 구글이 그러한 특허 기술을 오픈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이죠. 맞아요. 네. 구글의 개발자들은 개발된 API를 다 공개를 했죠. 일반인들 전부 다가 API를 이용해서 어플을 만듭니다. 그럼 그 만든 어플을 다시 구글에 탑재를 시키는 거죠. 일반인들이 그 어플을 즐기기 위해서 구글을 찾아오게 됩니다. 와.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구글의 플랫폼은 활성화가 됩니다. 구글이 만약에 그 새롭게 창출된 가치를 혼자 독점하지 맞아. 않고 그걸 오픈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글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았으면 독점으로 가면서 조금씩 침체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요. 네. 만약 구글이 그 개발한 API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럼 오늘날의 구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구글을 매개로 한 어떤 미국 실리콘밸리의 혁신은 결국은 공유, 개방, 다양성, 포용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맞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학도 기존의 폐쇄라든가 독점적인 지위에서 벗어나서 공유와 개방에서 그 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공유와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의 새로운 기술과 또 새로운 대학 생태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게 됩니다. 그럼 대학은 보다 더 나은 꿈을 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고. 맞아요. 야, 공유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 올린 것들을 사람들이 또 찾는 또 유저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네. 만들고 그러니까 특히 계속 늘어나고. 네.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플랫폼도 네. 사실 유튜브 자체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유튜브 플랫폼 안에서 개인들의 플랫폼을 자기들이 컨텐츠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공유 컨텐츠. 결국은 열림과 공유만이 이 우리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확실한 키워드를 갖고 있는 것 같으세요.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는 그런 게 참 그 생각이 저는 공감합니다. 네.